뭔가 이 차가 고급차야 뭐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여기 지금 앉아 있으니까 뭔가 삶이 고급스러워지지 않았냐? 그래서 쫙 평온하다 그냥. 아,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와이퍼 소리 아니야? 아, 이 고요함은 전기차가 가져다 주는 특권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좀 공허한 얘기일 거야 아직도. 뭐 충전 어디서 하냐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 성향에 정말 맞지. 왜 정말 맞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 저 어제 시동 걸린 줄도 모르고 5번 껐다 켰다 했다니까. 아,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걸린 줄 몰라가지고. 너무 조용하니까 공조기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용한 차라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게 전기차지. 뭐 엔진 소리도 없고 배기음도 없고 뭐 기계적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딱 타면 아마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지금 그냥 서 있으면 진짜 와이퍼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조용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고급차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런 비싼 차뿐만이 아니라 쉐보레 볼트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숙함이지. 지금은 엔진이 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처음에 너도 시동 5번 걸었다 그랬잖아. 지하 주차장 나올 때 진짜 좋더라.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어. 집에서 나왔어. 그럼 나는 좀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잖아. 근데 왕 하고 막 스포츠카 타고 진동 딱딱한 차 타고 이렇게 나오면 좀 그 자체로 피곤하거든. 제 차는 냉간시에 울컥거려요. 출발할 때. 그러니까 너도 그거 느끼지. 아침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내 차 제규 F타입도 그렇게 시끄러운 차는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약간 피곤할 때가 있어. 맞아요. 근육도 지금 아직 안 움직였는데 준비 운동을 이 스티어링으로 하잖아. 지하 주차장 많이 꺾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피곤함이 있는데 이 차는 그냥 슥 하고 나오니까. 그치? 너도 그거 느꼈지? 네, 너무 좋았어. 아침에 이렇게 출발해서 나올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어져. 전기차의 좋은 점은 시작이 되게 기분 좋아. 운전이 재밌는 차냐? 라고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지. 운전이 재밌진 않아. 볼보는 지금까지 뭐 운전이 즐겁고 막 으아 막 하고 막 나 막 아 막 이러고 막 그런 차는 아니야. 내가 이제 볼보 시승차 외에 내가 구입했던 차는 딱 한 대가 있는데 C30. 볼보 C30은 일단 첫 번째 너무 예뻤고 디자인에 완전히 반했고. 뒷모습 특히나. 아, 뒷모습은 뭐 그 약간 이렇게 등파인 드레스 입은 거. 네, 맞아.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이제 그 차를 샀지. 우리 와이프가 이제 임신했을 때 아이 낳기 직전까지 회사를 다녔거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것도 안전한 거지만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차가 아니었나. 우리 아들이 이제 말썽 안 부리고 착한데 그 우리 와이프는 요즘도 그 얘기를 해요. C30을 타고 출퇴근할 때 자기 너무 행복했대. 그 동력 성능도 뭐 충분히 만족스럽고 오디오가 일단 좋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착하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태교가 잘 돼서 그래 항상 그 얘기를 해. 볼보 덕이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선입견이냐. 볼보는 안전하다 뭐 그러면 요즘 차 안 안전한 차 있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볼보의 안전이 실체가 있느냐 이거. 볼보가 3점식 안전벨트를 1950년대에 처음 만들었어. 50년. 더 놀라운 게 뭐냐, 볼보는 특허권 신청을 안 했어. 아, 지금 그러면 전 브랜드가 다 이걸 쓰고 있는데 볼보가 만든 거? 그냥 개방해버렸어. 1950년대니까 그 당시에
특허권을 가지고 발동을 시키면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던 때니까 특허권 때문에 그걸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점식 벨트를 쓰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자 라고 해서 그냥 특허권을 풀어버렸어. 멋있다. 멋있지. 진짜 멋있다. 근데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야. ABS, 그러니까 안티로킹 브레이킹 시스템을 처음 만든 것도 볼보야. 최근에는 이제 시티 세이프티라 해서 뭐 볼보 뒤에 스티커도 많이 붙어 있어서 알 텐데 시티 세이프티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경험한 거잖아. 우리는 이미 차의 간격을 파악하고 있었고 브레이크를 더 있다 밟아도 된다고 나는 판단했는데 차가 먼저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나는 좀 거슬려 지금은. 그러니까 이 민감도를 설정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만에 하나의 사태, 내가 뭐 한눈을 팔았다든지 그럴 땐 정말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시티 세이프티도 볼보가, 이거는 뭐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볼보 차가 가장 사고율이 적었다는 그런 연구 통계도 있더라고. 체어맨 뒤에 보면 스티커 붙어 있는 거 SIPS라고 붙어 있는 거 기억나? SIPS 모르겠어. CIPS라고 붙어 있어. 그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측면 충돌 보호 시스템. CIPS도 볼보가 제일 처음 만든 거야. 볼보가 제일 처음 만든 안전 장비는 말하자면 끝도 없어. 그러니까 안전의 볼보라는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야. 그냥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안전 장비들을 볼보가 가장 먼저 개발했고 가장 먼저 채택했고, 심지어는 야 이거 안전하니까 니네도 써 그러고 그냥 특허 그냥 필요 그냥 써 갖다 써 이런 회사야. 볼보는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러니까 예전엔 정면 충돌 테스트 했고 측면 충돌 테스트 했고 뭐 후면 충돌 테스트 뭐 이런 거 했지. 그랬는데 스몰 오버랩 테스트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긋나게 해서 충돌하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그렇지 정면 충돌이면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잖아. 양쪽 다 병신이어야 정면 충돌이 일어나거든. 피하니까 어쨌든. 피하기 때문에 스몰 오버랩으로 충돌을 하는데, 스몰 오버랩이라는 게 가장 취약한 부위, 팬더 부위에, 그러니까 엔진을 뭐 그 강성 멤버로 활용하거나 충돌 충격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몰 오버랩은 팬더 부위로 충돌을 하니까 바퀴밖에 없잖아. 뭐 구조물이 뭐 있을 수가 없잖아. 스몰 오버랩에서 피해가 상당히 컸단 말이야. 근데 스몰 오버랩이 처음에 실시가 되자마자 난리가 났어. 벤츠, BMW 다 뭐 무슨 뭐 원래는 굿 G 등급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고급차니까 안전하다 생각을 하는데 다 막 밑에 뭐 마지널 M으로 가거나 막 푸어 P로 가거나 막 난리가 난 거야. 거기에서 보무도 당당히 그냥 G 볼보 혼자. 스몰 오버랩? 그거 우리도 알아. 그거 테스트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야 그건 뭐 사고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재수없지. 약간 재수없을 정도로 안전한 게 볼보야. 그러니까 안전의 볼보다라는 게 그냥 뭐 마케팅 용어라든지 혹은 뭐 그냥 미스다, 뭐 신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넘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안전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볼보만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야. 요즘 차들 많이 안전한데 볼보는 저 앞을 보고 있어. 지금 아까 그 시티 세이프티 이렇게 빨리 작동한 거 저 앞을 보고 이건 위험한데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빨라. 그러니까 뭐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지. 주 사용 용도가 출퇴근이다, 임산부다. 그냥 타. 나 브레이크 잘 못 밟는다. 앞차 때려박은 경험이 한 2번 있다. 그냥 볼보지. 뭐 난 디자인이 뭐 그냥 다 닥치고 그냥 지금 이 말하는 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냥 볼보 타야지. 그죠? 그거만 가지고도 그렇잖아. 맞아요. 근데 디자인은 난 너무 좋아. 디자인은 진짜 좋아졌죠. 최근 볼보. 난 옛날부터 좋았어. 그래요? 나는 볼보의 모든 세대 디자인이 다 마음에 들어. 진짜. 옛날 테레비 볼보 있잖아. 네, 헤드라이트 네모난 거. 디자인이 뭐죠? 그냥 그렇게 자대고 각도기 대고 이렇게 짝짝 그어서 그냥. 우리는 디자인은 없는데 약간. 난 센스가 올린즈네. 근데 왜 저 마시라고 준 데는 국세청이에요? 야, 나 세금을 엄청 잘 내는 사람이야. 세금을 잘 냅시다. 국세청. 올린즈 어디 거냐? 올린즈와 볼보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 올린즈 색깔 뭐야? 노란색. 배경이 무슨 색이야? 파란색. 그 파란색이 그 파란색이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지금 그 스웨덴 국기 파란색이잖아. 두 개의 공통점은 국가 외에 또 있어. 같은 셀을 써. 무슨 키루나바라라는 그 스웨덴 북쪽의 도시가 있어. 키루나, 영어로는 키루나고 뭐 거기 말로는 키루나바라가 되는데,
키루나라는 지역에서 나는 철광석을 써. 그 북극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훌륭한 그 철광석이 나와. 그 철광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올린지가 가능하다라고 올린지가 직접 얘기했어. 그리고 볼보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얘기하다가 디자인. 근데 사실 옛날 볼보 디자인도 상당히 훌륭했어. 그 디자인 그 시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고, 그 아까 말한 C30 디자인 멋지잖아. 그거 이미 70년대에 있던 차야. 1800ES라는, ES는 이제 에스테이트 외건의 약자지. 근데 외건인데 혼자 타는 사람들, 좀 젊은 사람, 젊은 여성 뭐 이런 사람들 타겟으로 투도어로 만든, 뒤에를 유리창으로만 만든 그런 멋진 차가 있었지. 그걸 리뉴얼한 것 뿐이야. 그 당시의 디자인으로서 훌륭했고, 볼보는 디자인이 언제나 좋았지. 그러다가 볼보가 포드로 넘어가는 시점에 한번 디자인 변경이 있었어. 옛날엔 그냥 완전히 그냥 각진 그런 디자인이다가 약간 둥글둥글해지는, 그게 아마 1990년대 말 그 당시였지. 나는 기억에 남는 게 발킬머 나오는 세인트라는 영화 알아? 발킬머가 막 여러 사람으로 분장하면서 1인 다역으로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볼보 C70을 타고 나와. 그때 내가 완전 맛이 가가지고 C30 살 때까지 내가 볼보를 언젠가 타겠다, 약간 이런 꿈을 갖게 됐지. 그러니까 70년대에 미국에서 상당한 붐이었어, 볼보가. 볼보 외건이 지금으로 따지면 레인지로버였지. 그러니까 지금 레인지로버 붐이 있기 전에는 SUV 붐이 일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UV 많이 타는 이유가 미국에서 사커맘들이 SUV를 타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엔 외건을 탔고, 그게 SUV를 갔다가 SUV를 다 타니까 이제 고급 SUV에서 뭐 레인지로버 뭐 이런 식으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 그 시초에 그 청담동 지바겐, 한의원 지바겐 그 붐의 시작,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차를 탄다 라고 하는 그 붐이 시작된 곳이 볼보 외건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다가 최근에 토르의 망치가 박힌 디자인이 나오면서 볼보 디자인이 뭐 일치월장. 인정. 지금 뭐 XC60, XC40 이런 차들 막 1년, 2년씩 기다려야 된다 그러잖아. 뭐 좀 다른 선택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선택이 이제 볼보로 간 것도 있지만, 디자인이 좋으니까 예뻐서 이제 이 차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디자인은 그 전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브랜드화를 잘했다 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요즘 브랜드들이 뭐 벤츠도 왜 대중소 나오잖아. 그쵸. 다 비슷비슷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차종 하나하나 별로 뜨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 뭐 이런 게 오면 저 차는 어느 브랜드구나. 그래서 지금 뭐 BMW 콧구멍 계속 커지는 것도 그런 이유야.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저 차는 무슨 회사구나까지만 인지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벤츠에는 난 찬성할 수 없어. 너무 똑같은 거 구분이 안 돼. 디테일을 외워서 뭐 S클래스는 뭐 이게 몇 줄이고 뭐 이걸 외우자면 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건 좀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볼보는 구분도 되면서 딱 봤을 때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그리고 벤츠처럼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아주 잘 디자인된 그런 차 같아. 이미 그 이 차 썸네일만 보고 제목만 보고 악플 단 들이 있어. 보지도 않고 뭐 악플러들은 대부분 안 보고 달지. 지금 새 놈 보여. 뭐라고 달았게? 중국차 좋다고 빤다. 예전에는 스웨덴이랑 중국이랑 인도랑 뭐 이런 데서 나눠서 생산하다가 지금 S90은 전량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어. 아이폰 어디서 만드냐? 아이폰 전량 중국에서 만들잖아. 아이폰 품질 갖고 까는 사람 있어? 혹시 있으면 꺼줘.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뭐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뭐 QC가 확실하면은 어디에 생산한 건 아무 문제 없어. 맞아요. 거기다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생산의 경우는 기계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심지어 외국 어떤 공장에 가보면 책 읽고 있어. 기계 옆에 서가지고. 기계가 멈추면 기계를 다시 작동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야. 그리고 중국 공장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공장을 QC하는 거는 볼보 사람들이다. 원래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볼보뿐만이 아니라 뭐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현대, 그냥 입 아프다. 모든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뭐 예를 들면 뿌조 같은 브랜드는 미국에 진출 안 하잖아. 근데 중국엔 진출해 있거든. 중국에 공장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브랜드는 중국에 현재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은 블랙홀이라고 불려요. 너무 시장이 크니까 만드는 족족 다 팔리니까 중국에 공장을 만드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 팔기 위해서야. 공장 하나를 만들어서 굴려도 10억 명이잖아. 유럽 시장 다 합쳐도 중국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장을 굴려버린 거야, 중국 시장 용으로. 그랬었는데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국에만 판다 이거 아니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에 생산된 거 중국에만 대기에도 바빴던 거지. 그랬는데 이제 이 차는 전략적으로 S90은 중국에서만 생산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만 중국이랑 가까워서 S9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S90은 중국제입니다. 모든 아이폰이 중국제인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제이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품질은 어떠냐? 예술이죠. 품질이 예술이야. 뭐 이런 가죽 질을 보나 스티치를 보나 손으로 이런데 스티치 느껴보면 알 수 있잖아. 이 스티치가 사실 우들두들한 브랜드들 많거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제일 정확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거 만져보나. 이런데 뭐 지금 여기 요 도어에 이런 트림 요런데 요거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품질 없다. 이런 만듦새 같은 거는 하나 튀어나와 있는 거 요거 눌러주세요. QC를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럭셔리라는 건 그런 거지. 여기서 정리하자. 중국제라서 어떻다 이 얘기는 이 영상을 봤으면 그냥 하지 마. 그거는 되게 유치한 얘기야. 지금 거기 댓글 달았으면 이거 봤으면 또 오기로 뭐 달았다 어쩌래 이런 사람이 그냥 지워. 그 자존심 뭐 그거 뭐 세운다고 뭐. 자, 그리고 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볼보가 진리 자동차에 팔렸잖아. 2010년도에 매각이 됐는데 그 이전엔 포드 계열에 있었지. 아, 진리가 고맙다 나는. 포드 계열에 있을 때 볼보가 뭐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쁘진 않았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포드 산하에 있을 때보다 지금 볼보가 훨씬 좋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진리 자동차 산하에 있다해서 중국차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본부도, 그러니까 포드 산하에 있을 때나 진리 자동차 산하에 있을 때나 여전히 본부는 스웨덴에 있고요. 예테보리에 있고 스웨덴 사람들이 만들어요. 근데 포드나 진리가 바보가 아닌 이유가 볼보는 생산 공장으로서의 가치, 뭐 어떤 뭐 그런 가치보다는 기술 집단,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스웨덴 차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볼보를 산 거는 스웨덴의 안전의 대명사 볼보를 산 것이지 뭐 어떤 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지금 이거 넣어놨잖아. 네, 여기 국기. 국기 넣어놓은 이유도 이 차는 스웨덴제다, 중국제라는 편견을 뭐 지우기 위해서 이걸 넣어놓은 게 아니라 자기네가 사고 싶었던 게 스웨덴의 볼보거든. 그래서 이제 포드나 진리나 다 그 본부를 옮기지 않고 스웨덴에 두고 있는 건데, 진리 자동차에 합병된 걸 어떻게 봐야 옳으냐? 그냥 중국 돈을 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볼보는 아까 얘기했잖아. 50년대에 이미 그 다른 어떤 브랜드도 만들지 못하던 안전 장구들을 막 만든 거야. 근데 이 회사가 처음 차를 만든 게 1930년대쯤부터라는 걸 생각하면 20년 만에 특허를 그렇게 막 낸다고 생각해봐.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 시장이 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했다는 건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건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돈이 부족했어. 근데 그 돈을 중국 애들이 대주기 시작한 거야. 야,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하고 스폰서가 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엔지니어들이 신나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차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플랫폼도 바뀌었고, 지금 요즘은 유니바디라 그래서 플랫폼을 전차종 공유하는 게 이제 추세잖아요. 옛날에 플랫폼 하나면 예를 들어 아반떼 플랫폼, 뭐 소나타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차종 크기별로 플랫폼이 하나씩 있어서 거기서 뭐 외건형을 만든다거나 뭐 해치백을 만든다거나 문을 2개로 만든다거나 이런 아주 작은 그 개조만 가능했어. 그러니까 휠베이스를 늘리거나 차폭을 늘리는 건 그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 가까울 정도로 큰 일이었기 때문에 뭐 휠베이스라든지 트래블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이거는 플랫폼 공유하네 이런 걸 대략 유추할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레고에 가깝습니다. 레고에 가까워서 블럭을 끼워 맞추면 더 커지고 길어지고 뭐 이런 게 자유로워진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뭐 보통 유니바디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XC60부터 S90까지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고 더 작은 차들을 만드는 플랫폼과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플랫폼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승차감이 좋잖아. 이 승차감, 이 매끈한 승차감. 최신 플랫폼이 아니라 어떻게 구분하냐면 운전 감각이 좀 있다 그러면 핸들링과 승차감과 정숙성과 그런 것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즘 차들, 요즘 신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많은 차들의 공통점은 차대는 그대로 바퀴만 움직이는 듯한 그런 승차감 특징이에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만들겠다 라고 이제 볼보가 이미 발표를 한 상태고 지금 이미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 개발은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 아직 디젤 엔진을 팔고 있지만 아마도 2025년까지 볼보는 디젤 엔진 단종을 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앞바퀴로는 엔진을 굴리고 앞바퀴로 엔진을 굴린다고? 앞바퀴. 상당히 유니크한 시스템. 엔진으로는 앞바퀴를 굴리고 전기 모터로는 뒷바퀴를 굴려. 그래서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에서 보면 사륜구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에코 주행을 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에코나 하이브리드는 그 적절히 알아서 전기 모터가 충분히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으면 전기 모터로만 가다가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을 시동을 걸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사륜구동일 때는 둘 다 쓴다는 거고 스포츠 주행일 때는 둘 다 풀파워를 내는 거지. 풀파워를 내는 건데 빈틈을 전기 모터가 메꿔주는 걸 너무너무 잘하죠. 왜냐면 전기 모터는 회전을 시작하자마자 최대 토크를 뿜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다 싶을 때 그냥 빡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지 말 그대로. 지금 이 차의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원래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지만 충전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기름 넣고 가는 차예요.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을 돌릴 때 남는 힘을 배터리를 충전해서 전기 모터를 돌리는 그냥 모터가 이제 브로그로 하나 더 들어있다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엔진 달린 차의 중간입니다. 충전을 할 수 있어요. 배터리를 충전을 해 놓으면 연료를 소모하는 일 없이 배터리가 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 모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나고요. 효율도 훨씬 좋아지겠죠. 연비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GV 주차 공간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회사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냥 꽂아놓으면 됩니다. 100% 전기차처럼 꽂아놓지 않으면 차가 달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름을 넣어서 달릴 수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꽂아놓으면 최고의 효율로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연비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 모터와 엔진을 조합해서 몇 마력이냐? 400마력. 405마력. 엔진이 320마력. 전기 모터가 85마력. 상당한 출력이죠. 400마력이면 뭐 엄청난 출력인데 파워 모드에 놓고 달리면 달려봤어? 달려봤죠. 어땠어? 무겁게 묵직하게 쫙. 그래서 보통 아마도 영업소에 가서 이 차를 그냥 시승한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시승해야 될 거야. 그지. 제대로 밟는 일이 없어. 그래서 400마력 난 모르겠던데 그거 뭐 잘 나가는지 모르겠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나가. 그냥 외워 잘 나간다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보통 차들은 400마력으로 나가는 차다. 그러면 그 나감을 잘 나감을 느낄 수 있잖아. 저속에서도. 맞아요. 예를 들어 400마력짜리 뭐 포르쉐를 탔다. 그럼 이 차는 잘 나가겠구나 하는 걸 시내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이 차는 시내에서 못 느끼겠어. 그거를. 이 차가 그렇게 나간다고? 180마력이라 그래도 믿을 것 같아 이거는. 그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이 차가 잘 나갈 거라는 걸 지금 이 정도의 시승으로는 상상도 못 할 거야 아마. 에이 400마력 무슨 400마력이야. 400마력 뭐 이렇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라고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400마력짜리 차들은 시내에서 운전하기 불편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맞네. 지금 역설적인 거지. 시내에서는 이렇게 힘 없는 게 운전하기 편해. 맞아. 지금 운전하기 너무 편하잖아. 좀 발만 대도 막 왁 하고 막 달랬다가 막 왁 진짜 지박해. G63 AMG 타는 애들 엄청 달래면서 타. 차가 막 씨발 막 이러거든.
허리 아파서 한의원 가는 와중에 차도 달려야 되네. 그래서 허리가 더 아파. 차가 막 우악거리니까. 왜 이렇게 우악스럽냐 그 차는. 아무튼 그런데 얘는 정숙해. 정숙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뭐 너무너무 정숙해서 풀로 밟아도 이렇게 나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그러다가 버튼 눌러서 파워 모드 놓고 천천히 가보자. 그래도 얘도 뭐 웅 하고 올라오네. 지금 왕 하고 올라오지 엔진이. 여기 진동이 이제 좀 생기네. 엔진이 지금 막 이게 딱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차거리 좀 뗐다가 오 이렇게 안전하게 하라고 또 볼보가 뭐라 하네. 그렇지. 확 차가 앞바퀴가 지금 거의 들리려 하잖아. 봤지? 본네트 확 올라오는 거 보였지? 그런데 요 정도로 이게 이렇게 확 떠오르는데 다시 뗐을 때는 엔진 브레이크가 그렇게 뭐 부담되지가 않네. 지금 이거 안전벨트 안 맸을 때 소리 나는 것도 볼보가 제일 처음 만들었어. 진짜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수입차 시장을 개방했거든.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1987년까지는 수입차를 타고 싶어서 탈 수가 없었어. 시장 개방을 안 했어. 그런데 88년부터 자율화를 해서 수입차가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그 당시에 1위 했던 차, 처음 개방하자마자 1위 했던 차가 볼보야. 그냥 돈 많으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뭐 아무나 수입차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부자 어르신들이 매장에 와서 이게 그 볼보인가? 한 대 주게 하고 샀대. 그냥 믿고 사는 차였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미 볼보의 인지도는 그냥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차였던 거지. 그 당시 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어? 안전이지. 자신의 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뭐 진시황이 영생을 누렸듯이 자동차를 타면서 위험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 볼보를 타야 된다. 그런 인식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거야. 그분들이 뭐 차에 대해 많이, 지금보다 정보가 적었을 텐데도 볼보를 샀다는 건 볼보가 그만큼 안전의 대명사였다는 얘기고, 그 당시에 독일 차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는 고급차였지. 고급차였는데 지금 그 올드카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눈으로 봐도 고급스럽진 않았어. 만듦새라든지 이런 게 뭐 훌륭하진 않았어. 독일 차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공산품 이미지였지. 근데 볼보는 그 당시에도 만듦새가 고급스러웠어. 버튼류나 이런 디자인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내부 질감 같은 게 상당히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칸디나비아 가구 유명하잖아. 그치? 그리고 무슨 요즘 뭐 워라벨 뭐 이런 게 다 북유럽에서 나온 얘기거든.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낮과 밤이 길다 그랬잖아. 얘네는 낮 22시간 밤 22시간. 그러니까 이게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거야.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 가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인테리어 같은 거 신경을 쓴 거지. 설득력 있네. 설득력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 그래. 이런 인테리어가 나오는 게. 지금 이 인테리어가 나오는 거, 이 시트가 편한 거. 볼보 시승기에 무조건 나오는 게 시트 편하다잖아. 이 시트 너무 편하잖아. 맞아요. 이거 경추 보호 시스템 볼보가 처음 개발했어. 뭐 처음 아는 게 어딨어? 처음 아닌 게 없어. 안전에 관련된 거야. 이 시트 너무 편하잖아. 문에 닿는 모든 부분이 다 편해요. 우리가 외제차를 산다고 할 때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이라는 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지. 그리고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 국제화가 되다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넓어서 쫙 퍼지다 보면 이게 좀 희석되게 마련이야.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게 되니까. 그런데 볼보는 그 중에서도 스웨덴 사람들,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방식이 아주 철저하게 여전히 녹아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주 좋은 의미인 거지. 사람이 먼저다.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안전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고용적인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브랜드야. 상당히 편하네. 아니 왜냐면 나는 뒷자리 앉으면 무조건 멀미하거든. 100% 멀미하는데
근데 뒤에 앉아보기만 해도 멀미를 할지 안 할지 대충 알 수 있잖아. 아 그래요? 근데 그 뒷자리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딱딱함. 그리고 그 방향 전환할 때 앞자리랑 뒷자리랑 약간 차이가 있잖아. 전환되는 속도가. 거기에서 내가 멀미를 하거든. 근데 이 차는 그게 별로 없다. 지금 여기 에어백 표시 있는 걸 보니까 생각난 건데, 차 사고 나면 사람이 머리를 이 옆으로 부딪혀요. 이렇게? 커튼 에어백이 이렇게 옆을 쳐주면서 머리가 옆으로 부딪히는 걸 막아주지. 그 커튼 에어백도 볼보가 최초야. 볼보 최초로 만든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리뷰가 지금. 아직도 멀었어. 최초로 만든 거 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인테리어 상당히 마음에 드네. 앞이랑 뒤랑 이 일관성이 있는데 요 나무 느낌이 되게 따뜻하고, 뭐 나무 쓰는 브랜드가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차원이잖아. 그냥 이렇게 넓적한 판을 넣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있으니까 진짜 무슨 가구 같은 느낌이에요. 요 알루미늄이랑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알루미늄도 이 폴리시드 알루미늄,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프레스로 빡 찍어 가지고 그냥 잘라낸 게 아니라 얘는 지금 폴리싱 된 알루미늄이니까 뭔가 이 고급스러움이 느낌이 더하네. 근데 내가 진짜 놀란 건 따로 있다. 센터 패시알 열면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비행기 같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이런 거 달려있지. 요 지금 폴리싱된 알루미늄으로 다 이렇게 처리된 거. 요거 마감 되게 좋더라고요. 요 경첩하며, 이 경첩 부분 요 질감하며 이 마감하며, 요거 봐라. 테이블 위에도 나빠가지고야. 뭔가 요 위에다가 올려놓고 뭐 서류를 본다거나 그 비참하지 않을 것 같아. 차에서까지 일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느낌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고급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가끔 거기서 일해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레포스라는 그 볼보 못지않게 유명한 온갖 그 예술 크리스탈 제품 만드는 바카라처럼 스웨덴에는 오레포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오레포스에서 만든 샴페인 잔이 있네. 요거 기아봉이랑 같은. 맞아. 기아봉도 거기서 만든 거야. 요거 샴페인 잔. 근데 올려놨다가 깨질까봐 이렇게 밑에는 또 뾰족하게 냉장고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지금 이제 차가운 모드로 돼 있는데 차네. 찬 느낌이 있네. 뭐 끌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끄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로 차갑게 하는 건데, 여기다가 꽂아 놓을 수 있는. 저는 샴페인을 칠링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뭐 럭셔리하네. 이걸 누르면 액정 화면이 튀어나오면서 여기서 시트 열선, 송풍, 그다음에 뭐 앞으로 제끼느냐 뭐 이런 거. 요거 지금 앞좌석 조수석을 제낄 수 있지. 앞으로 등받이를 이렇게. 그거 조수석에 탄 사람 괴롭히는 기능인가요? 그렇지. 조수석을 접어서 그 뒷자리에 탄 사람, 편하게 탄 사람이 시야를 확보하거나 좀 발 공간을 좀 넓게 놓거나 이런 거.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컵홀더에 온열 기능이냐 차갑게 하는 거냐 요걸 선택하는 기능이고, 이거는 어디서 작동이 되냐면 요 안에 컵홀더에서 여기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차갑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길이에 따라서 이 길이를 조작할 수도 있고, 등받이 럼버 서포트도 뭐 조작할 수 있고, 마사지 기능 4단계로 속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켜볼까요? 마사지 좋네. 이거는 뭐 럭셔리하네. 그러니까 럭셔리한 게 이런 기능이 많아서 럭셔리한 것보다,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방법이, 버튼의 위치라든지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럭셔리하고, 이 뒤에서 바라보는 이 서울의 풍경이 아름답다. 편하네 진짜. 뭔가 요거 나는 좀 작게. 스피커가 말도 안 돼요. 음악 한번 들어볼까? 엄청 많아. 이거 보우저 앤 윌킨스? 보월스 앤 윌킨스. 재밌는 게 있어요.
콘서트홀 모드가 있어요. 예태보리 콘서트홀. 예태보리 오케스트라가 엄청 유명하거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고장 예태보리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녹인다는 게 이런 거야. 예태보리가 그 볼보의 고향이자 오케스트라로 워낙 유명하니까 그 콘서트홀의 사운드를 재현한다. 얼마나 멋있냐. 그게 브랜딩이지 말하자면. 이 차는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공산품이 아니라 뭔가 스웨덴제 명품이라는 느낌이잖아. 저 예태보리 콘서트홀이 대표적인 거야. 스웨덴 사람들의 그런 정서 같은 것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웨덴 제품인 거야. 이건 말 그대로 중국제인과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차가 중국제여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진 않은가 나 계속 찾고 있거든. 없어. 근데 이게 9,900만 원이니까 사실 나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거든. 비싼 차라고 생각했는데 동급의 차들은 1억 한 2, 3천만 원부터 시작이잖아. 독일 차들. 그거에 비하면 싸네. 그러니까 물론 뭐 벤츠, BMW, S클래스 7시리즈 들이밀면 성공했나 보다 하는데 S90을 보고서 뭐 저 집 진짜 성공했나 이러진 않잖아. 근데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나는 사장은 아니지만 내가 또 한때 소속사가 있어가지고 매니저가 모는 차 타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 한 1년 정도 제가 그 소속사가 있어가지고 소속사에서 이제 매니저가 그 스케줄 데려다주고 뭐 방송하라고 할 때 데려다주고 그래서 이 뒷자리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뒷좌석 경력이 한 1년 정도 있는데 근데 하다가 나는 내 취향에 안 맞는 거야. 나는 뒷자리가 아니야. 걔 탈 때마다 멀미하니까 뭐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막 내가 운전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 뒷자리에 탈 때 내가 7시리즈 뒷자리에 탄다? S클래스 뒷자리에 탄다? 난 싫거든. 거기서 내릴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볼 것 같고 혹은 무시할 것 같고 제가 뭔데 저런 걸 타라라고 할 것 같고 내가 운전하는 건 싫고 난 싫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뭐 없어서 거기에 못 미쳐서가 아니라 그 차에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가 내 이미지가 아니야. 내가 뭐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 내가 앞으로 10살 더 먹어도 난 그럴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난 성향이 그 차들이랑 사실 딱 맞지는 않아. 그 차들은 좀 더 나보다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맞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뭐 운전해주는 매니저를 두고 생활한 적도 있지만 그럴 때 세단을 고른다면 난 이 정도 차가 딱 적당한 것 같아. 그리고 매니저가 없을 때 내가 탈 때는 내가 운전하고 가족들 태우고 다니고 그런 용도로 딱인 것 같아. 내 얘기였구만. 아니 가격도 말이야. 맞아. 이게 지금 9,900만 원이거든? 그럼 싼 거네 지금 보니까. 급에 비해서. 처음에 나는 S90이 9,900만 원이면 사람들이 이거 살까라고 처음에 싶었어. S클래스가 디젤의 경우에 숏바디는 가격이 낮았잖아. 9천만 원대였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S클래스의 디젤 버전을 사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비교가 안 되네. 이건 T8 하이브리드 엔진 400마력짜리 엔진이고 제로백이 4초대다. 나 옛날에 타는 A7 55 TDI가 5초대였거든? 제로백 5.3초인데 그건 엄청 빨라. 이거 4.9초야. 4.7초인가 4.9초인가 제 M2랑 비슷하게 발표요. M2도 그 정도인가? 하긴 그러게 내 옛날 911 까레라 4S가 4.3초였으니까 엄청 빠른 차야 이거. 맞아. 그러니까 슈퍼 세단이라고 해도 5초 이내면 슈퍼 세단이잖아. 슈퍼카잖아. 그러니까 슈퍼 세단이라고 해도 지금 이 얘기 내가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 나도 이 차를 슈퍼 세단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슈퍼 세단이야. 크리스탈 샴페인 잔 있어. 냉장고 있어. 거기다가 나파레더의 알칸타라 실링에다가 9,900만 원이라고? 싸네. 이거 사. 슈퍼 세단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언제 내가 몸이 앞으로 가나 보자. 빠르네. 반응은 어때? 약간 뭐 이제 뭐 M2 같은 거 탔으니까 약간 굼뜨는 느낌이 있는데 되게 안정적으로 빠르게 나가요. 막 우악 이게 아니고 안 무섭게 빠른데 슈악 이렇게 나가네. 안 무섭게 빠르게 나가요. 감속할 때도 느낌이 무게중심이 팍 이동하는 게 아니고 쓱 하고 이동하는 게 되게 기분 좋다. 브레이킹이 좋네. 요거 플랫폼 때문이에요. 플랫폼이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야. 무게중심이 흩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차가 이렇게 기우뚱하겠지. 무게중심이 낮고 잘 배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평하겠습니다. 볼보 S90L이라고 하면 아마도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중국산, 우리나라에만 중국에서 만든 걸 가져온다는 문제겠으나 그게 아니라 모든 차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보급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차는 수제 생산, 팀빌트까지 경험해본 볼보에서 만든 자동차예요. 그래서 만듦새, QC, 퀄리티 체크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욕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뉴욕에서도 볼보가 엄청 많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차들은 1년, 어떤 차들은 2년, 많게 2년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를 보면 볼보가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트렌디해 보인다. 이 차를 샀을 때 만족감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보통 이 정도 급의 차를 타려면 1억 5천만 원 이상 줘야 되는 시대예요, 유럽차의 경우에. 그런데 이 차는 완벽한 쇼퍼 드리븐 기능, 그것도 크리스탈 샴페인 냉장고와 샴페인 잔까지 포함된 아주 럭셔리한 내장을 갖췄고요. 그리고 뭐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구계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는 스칸디나비안 인테리어가 갖춰져 있는 차를 9,9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런데 성능이 슈퍼세단에 버금가는 405마력이다? 심지어 운전 질감도 좋다? 사실상 고민할 필요가 없죠.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승차감, 사회적인 이미지 다 만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차가 대형 세단계에서 판매 1위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거든요. 샴페인잔, 냉장고, 이런 리클라이닝 리어 시트 같은 편의사항들이 누구나 원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그 기능은 빼고 가격을 좀 더 낮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가 아주 막 폭발적으로 팔릴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고급스러운 패밀리 세단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쇼퍼 드리븐을 원하지만 사실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고루해 보여서 기존의 쇼퍼 드리븐 차는 나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권할 만한 차고, 아마도 이 차는 타면 탈수록 만족감이 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볼보가 최초인 거 하나 있다. 본네트 에어백. 본네트 안에 에어백이 있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거야. 거기다가 볼보 자동차 회사 중에 유일하게 올린지 순정으로 들어가던 회사 아니야. 그리고 USB가 뒷자리에 6개가 있다. 유튜버를 위한 차가